농민을 위한 핵심 과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지만 정작 농민은 결사 반대? 무엇이 중요한디? 농민이 중요하지. 에? 다른 건 아무도 필요 없어. 우리는 농사만 쉽게 해줘. 제가 이렇게 파gat이 나오는 것이 하루에 100톤이 조금 넘게 나와요. 만약에 저기서 5군역을 파는데 한 군역당 200톤씩을 잡는다고 계산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것들은 다 고갈된다는 거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연계사업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사업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빛과 그림자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8대 핵심 과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농업 핵심 거점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특히 청년농을 육성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를 1차 대상지로, 또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2차 대상지로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두고 지자체와 농민 간의 찬반 대립이 뜨겁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려는 지자체와 결사 반대에 나선 농민들, 과연 어떤 상황인지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생산, 교육, 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농업단지 조성 계획은 단숨에 농업계 최고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뜨거운 관심만큼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이제 농업의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작물이라든지 이제 축산에 있는 이제 동물, 동생물을 모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 생육 정보들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농장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이 연구했던 이제 서비스나 기자재 등을 직접 실험해보고 실증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산업 전반에 이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정부의 8대 핵심 과제로 선정된 국책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교육, 연구 개발은 물론 창업과 비즈니스까지 농업의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융복합 단지인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의 청년 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핵심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지난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를 1차 대상지로, 지난달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2차 대상지로 선정했는데요. 그중 한 곳인 전북 김제로 가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수 없이는 농사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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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왜 이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곳은 구용 저수지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스마트팜 밸리를 지어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멸종위기 2급 물고사리, 독미나리, 가시형꽃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탄이 있어가지고서 거름물을 사용한다든가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타이르를 만드는 용도가 많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이 저수지를 90억을 들여서 매립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 근방에 한 필지에 1200평, 한 필지에 1억 주면은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어요. 1억도 못 주고 사요. 그런데 여기다 구태여 여기다가 이 귀중한 옛날에 자료를 보면 귀중한 곳을 갖다가 돈 들여가지고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걸 메꾼다는데 말이 됩니까? 저희가 여기 내세울 거다 보는 이 저수지밖에 없거든요. 여기 상징이고 부용 연꽃이라고 하는 데인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진짜. 딱 저 덤프트럭이 내려오는 것까지 저 백구에서 보고 와서 보니까 저녁에 여기를 가는데 흙이 부서져 이렇게 있더라고요. 농민들은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자리할 백구면 부용제는 멸종 위기종이 자생하는 희귀습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마을의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예요? 자료를 보면은 이게 1916년도 아니에요? 청량지도가 이게 지금 부용저수지예요. 이게 김제 저수지 문헌 자료에 고전 자료를 보면은 마교제, 사거제, 노제, 기전제, 부제, 지지제, 교지제, 허천제인데 여기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에 농민들의 논밭은 물론 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기 안 해요. 저거를 내놓지를 안 해요. 이제 6월 달에 뭐 저 집을 부시고 저 건물을 지낸다는데 사무실 나는 절대 못 해요. 안 해요, 나는. 34,000평에서요. 이 주위에 있는 땅을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 소나무 있는데 거기 10,000평 돼요. 그게 17억을 갖다가 팔으라고 한대요. 이 주위에 44%를 땅을 매입해요. 왜 형님 집도 여기인데 지금 여기인데 없잖아요.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 용수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될 지역 주변 상당수는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방송에 갔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으신지. 여기에 바로 도로 하나 건너면은 습지예요. 네. 요즘 차단인데 바로 이 도로 건너면 습지고. 네. 저게 지금 그 지하수가 지금 안 나오는 지하수예요, 저게. 파이프요? 네, 저 파이프가 지금 그전까지는 뽑아 쓰던 것인데 이제 그 수심층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파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게 파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수심 100m를 파가지고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 책에 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쪽으로 좀 연결돼 있으니까 나가니까 그걸 다 막으면은 이걸 하나 나오는데 같이 쓰니까 이제 물량이 좀 더 나오게 하려면 이걸 조금 수그리면은 이제 양이 좀 더 많아지죠. 이게 수심 이게 100m 좀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팔려면은 개인적으로 팔려면은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습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있는 것이 거의 지금 그 등기상에 허가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1,100몇 개인가 돼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허가 안 된 것까지 따지면은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저것을 갖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파가시 나오는 것이 하루에 100톤이 조금 넘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5군역을 파는데 한 군역당 200톤씩을 잡는다고 지금 계산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0톤씩을 잡으면은 수심층이 이게 몇 미터가 내려갈지를 몰라요. 최소한도 300에서 500m는 파야만이 지하수가 나온다, 200톤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하수들은 거의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것들은 다 고갈된다는 거죠. 100%.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다가 이 한 군역에서 200톤 나오는 것을 갖다가 5군역을 판다고 그러면은 이 근방에 있는 지하수는 전부 다 쓰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마을 농민들은 이미 지난해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다 수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민들에게는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가온 재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지 재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온실 재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무들이 지금 이제 그 활동을 시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무에 지금 올라오잖아요. 지금 물들이. 예? 물들이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활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저희 밭이 이게 지금 1600평입니다. 1600평에서 하루에 100톤씩을 가지고서 물을 주면은 한 3일을 줘야만이 한 바퀴 돌아요. 네. 그러면 100톤 가지고서 3일을 줄 정도면은 하루에 300톤 있어야 하루 돌아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스마트팜 수경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000평에 30톤이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농작물을 갖다가 물을 제일 적게 먹고 온도를 적게 잡히는 뭐 가지나 뭐 오이 같은 걸 재배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이 돼요? 농사라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누가 와서 농사를 짓지 수익성이 없는데 농사를 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오이보다는 딸기가 돈이 더 많이 잡히면 딸기 재배를 하는 거고, 딸기보다는 오이가 더 소득이 많이 잡히면 오이 재배를 하는 건데 정부에서 시에서 하란다 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스마트팜은 대규모 유리 온실, 여기에 습지까지 매립하면 주변 온도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습지를 갖다가 매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지하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고온 상태잖아요.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세계적으로 뭐 나무를 많이 심고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막 하는 판국인데 이것은 있는 습지를 또 메워가지고서는 거기다 산업화를 하겠다 그러니 답답한 일이죠. 기존 저수지를 만들고 녹지대를 갖다가 조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있는 것도 갖다가 메꿔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이거 말고도 여기에서 안 하고서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구태여 왜 습지를 메우려고 그러는지는 저희들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반대하는 농민들은 부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재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멸종 위기종인 동미나리하고 물고사리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육지화가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동미나리와 그 물고사리도 스스로 습지식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자연 소멸이 된다는 게 환경 전문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만이 그 멸종 위기종도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만금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이식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물고사리는 원형 보존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지하수 영향 평가를 저희는 실시할 예정이에요. 지하수 영향 평가에 주민 감독관들을 이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게 하고 실제로 지하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로 판단을 한 다음에 지하수에 영향이 있다면 다른 대체용수원을 개발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지하수 영향 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진정성 있는 대안들을 보여드리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2차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고흥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왜? 이 기계 자체에 국산 지역 농민을 철저히 무시한 국책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2kg짜리요 이게. 네. 이 한 다발에 800원이면은 내가 혼자 하루 종일 작업하면 50다발 해요. 50다발. 그러면 100개 했는데 100개면 가격이 전부 다 얼마 나왔냐면 69,400원 나왔어요 하루에. 두 명이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럼 일당이 많겠습니까? 일당이 안 남죠. 그렇군요.
이거는 농산물을 이 방송에서는 자꾸 이게 겨울 날씨가 따서서 이렇게 가격이 싸다고 봄 채소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지금 농산물이 생산 수치를 넘어버렸어요. 생산 수치를 넘어버리가지고 이렇게 싼 것이지 계속 이게 몇 년간 계속 멋이 싸네 하지 그 비싼 거는 안 나오잖아요. 비싼 거는. 이게 농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다 또 35,000병을 하우스 진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은 다 죽이자는 얘기요. 지역 주민들은. 농가의 어려움은 생산 과잉과 유통 구조에 있는데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해담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채소값이 폭락해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다 자란 농산물을 지금 논밭에서 갈아엎고 있는데 다시 생산시설을 늘린다고 하니 어느 농민이 찬성하겠습니까? 아울러서 정부는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 역대 경험으로 보면 2012년도에 동북팡 하움이라는 데서 토마토를 만들었는데 그 토마토도 처음에 계획은 90%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18%밖에 수출을 못했어요. 지금 경북 상주에서는 딸기하고 토마토를 각각 40%, 60% 수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농사를 지어본 농민들은 알아요. 일본이 요구하는 규격품을 50% 이상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 중에 15%만 수출해도 다행이라고 현장의 농민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출 계획도 결국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시설 채소 시장. 제값을 받기는커녕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생산한 농산물까지 쏟아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중소 시설 채소 농가에게 지급하는 또 지원하는 시설 그 보조금이 자부담 포함해서 161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개폐기 하나, 물 주는 기기 하나 이게 보조 받으려면 관청을 그냥 제 집 문 넘나들듯이 드나들어서 사정하고 해야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161억이 지급되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5천억을 스마트팜 밸리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집토끼도 잡지 못하면서 결국 산토끼를 찾겠다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스마트팜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기술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여야죠. 단지 이 자연 습지를 어마어마한 재산이 필요한 유산을 우리 후세들에게 이쁘게 더 넘겨줘야지. 이런 것들이 어저께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여년이 넘게 이 방죽을 습지를 사랑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 것이지 왜 이거를 우리 후세들한테 아름답게 넘겨주려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인구 감소,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생산시설 혁신을 이룸으로써 농업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목표와 달리 농민들은 잘못된 입지 선정부터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 또 실익 없는 예산 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농민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농민과 농민 간에도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찬성하는 농민들도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청년농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목적의 핵심이 바로 이 청년농 육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스마트팜 전문 인력 80명을 배출하고 청년농 유입과 성장 또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찬성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김제 공동면으로 가보았는데요.
거대한 시설 하우스가 눈길을 끄는 이곳에서는 스마트팜 딸기 수경 재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벼농사를 11년 지었는데 한 3년 전에 벼농사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올해 2018년도만 좀 쌀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전까지는 참 쌀값이 안 좋아갖고 벼농사를 지어도 큰 소득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온해 사업을 지금 한번 해갖고 제가 한 1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팜 이렇게 시설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1000평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 자동화 기술 등을 접목한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빛과 온도, 습도는 물론 이산화탄소와 배양액까지 원격 관리할 수 있습니다. CO2기. CO2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천창이 다 닫혀 있을 때 이제 광이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CO2가 부족해요. 그러면 야들이 광합성을 하려면 CO2가 있어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지 지금 습도가 얼마인가, 또 CO2가 얼마인가, 지금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또 EC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다 센서거든요. 센서를 꼽아놓으면은 저희 핸드폰에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양액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판단을 해요. 명령을 내리는 거요. 한번 급수를 한번 해라. 보다시피 이게 나오잖아요. 네. 위에서 배지에서 양액을 주는 겁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찬성하는 농민들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첨단 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독해야 되고 또 가끔 영양제 줘야 되고 또 이게 무르지 않게끔 칼슘제라고 있어요. 칼슘제를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노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한 10분 만에 줄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방금 양액을 뽑아서 그 양액을 아까 주는 거 보셨죠?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하니까 인력도 안 필요하고 저도 소독약도 안 먹어도 되고. 어떻게 농사는 이렇게 지셔야죠. 스마트팜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의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천장은 제가 온도를 세팅을 해놓으면은 지가 자동적으로 열려요. 만약에 바람이 막 우측에서 많이 불면은 이쪽에는 닫히고 이쪽에는 열려요. 이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 또한 늘어납니다. 하루에 한 100kg 정도를 수확합니다. 수확해서 대형마트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이게 맞춤형이에요. 농사 자체 20g 이상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마트팜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제곱미터당 생산량은 27.9% 증가한 반면 고용노동비는 16%, 병해충 질병은 53.5% 감소했습니다. 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기 때문에 최근 큰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합니다. 요새 가장 대두된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좋게 키운 것을 소비자들이 안심 먹거리. 우리도 이 농사를 지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는 거예요. 이게 재배만 스마트팜이 아니라 우리가 선별이라든가 또 이 환경 자체가 작업하는 공간도 스마트팜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안전 농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밸리 들어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농사 짓는데 어떤 기준점들이 정확히 만들어지면은 그분들도 그런 기준점이 만들어져서 수확량 더 높이고 품질 더 좋게 만들고 하면은 서로 어떤 참 그런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일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인한 과잉 생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잉 생산 이제 그 같은 작물이라도 말량이 많으면 어떤 농사에 대한 어떤 품질이 최고로 쳐진다면은 그 상인들이 찾아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품에 대한 어떤 질을 높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프리미엄으로 작물들을 키워서 그 유통 쪽은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정부는 4개 권역별로 1,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5,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고온,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농산물 시장 개방 심화 등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년농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중점 과제가 청년농 육성이기 때문입니다. 경남 1호 스마트팜 청년농 서진웅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마트팜 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시고요? 현재 1년 차다 보니까 아직 큰 문제는 제 눈에 아직 제가 경험한 건 없습니다. 위험하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우스 현재 온도 구역당 온도 습도가 따로 나오고요. 일단 이 토마토가 자라기 제일 좋은 환경을 저희가 근사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서 물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청년 농업인이다 보니까 제가 어디 야외 밖에 따로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게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판로도 좋고 관리도 편하지만 12억 원에 달하는 시설금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농업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값이 비싸면 농사가 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땅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는 국가에서 하는 그 자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관행 농업으로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올려서 시설 원예로 가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을 시설 원예로 올릴 거면 스마트팜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첫 번째의 결정점입니다. 정부는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 촉진을 위해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농업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가 간 경쟁을 부추기고 청년농에게 빚을 안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스마트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은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 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도 필요한 농업 예산이 참 많은데 그런데 불필요한 농업 예산을 대규모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공급 체계를 좀 더 정부가 시장에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가격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들도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 드실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13.3%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농업의 미래와 경쟁은 시작됐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농민들이 국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뒷받침은 무엇일까요? 시작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물론 지자체, 농민,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누군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농민을 위한 국책 사업이지만 정작 농민을 울리는 악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림, 닫힘. 이거 다 이게 수동, 자동 다. 왜냐면 우적,